교재 85쪽 챕터 3 음수와 정수예요. 이 음수라는 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늘음자예요. 그늘진수. 그러니까 부정적인 약간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정수라는 거는 정은 정리정돈이 잘 된 깔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수는 나머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 뭐 12.542 이렇게 점 뒤에 뭐가 남아있죠. 이런 것이 없는, 그냥 12, 13, 마이너스 2, 0 이런 것들은 이제 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수는 소수점 이하가 없어요. 깔끔하다라는 것이죠. 자세하게 다음 뒤에선 설명할게요. 96명이 손님이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수학적으로 96명이 있었는데 96명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빼기 기호는 영어로는 이제 take away인데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져가서. 예를 들면 이런 공간에 이 1,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 2개를 가져가서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져가 버린, 그래서 하나가 남은 거죠. 이거를 3에서 2를 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6명이 있었는데 96명이 다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가버려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이라고 합니다. 이 0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할 때도 쓰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 0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아주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인지된 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도 또 동양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0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술체계를 만들었죠.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203,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2개 있는 것이고 10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술체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표현한 것, 그리고 1의 자리는 셋, 아무것도 없음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연수 상태에서 보면은 자연수는 이게 이제 수직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직선은 뭐 직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직인 선, 수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직각인 두 선의 상태를 수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은 그런 선이 아니고 넘버 라인이에요. 수라는 건 넘버. 그 다음에 직선은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1, 여기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이제 끝도 없다는 뜻이, 화살표가 계속 이어지는 표시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자연수예요. 하나씩 늘려가지고 그 다음 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카운팅 한다고 하거든요. 세는 행위라는 거는 자연수처럼 그 다음 수를 이제 하나를 늘려가지고 그 다음 수를 세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커지면 왼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줄죠.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또는 과학을 잘하려고 하면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 그런 이제 사실들을 알아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이전에는 점점 작았어요. 그래서 점과 같은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3에서 하나 적으면 2고 2에서 하나 적으면 1이고 1에서 하나 적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0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때 0은 시작점,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그래서 오로진. 이거 원이라는 건 동그랗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0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0에서부터 이 넘버 라인을 보시면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수라고 그래요. 전체수.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거의 학교에서 쓰지 않는데, 이거 홀 넘버를 번역한 거예요. 홀 넘버라는 건 뭐에 대비된 개념이냐면 프랙션에 대비된 개념이에요. 이 프랙션은 조각, 부분, 일부분 쪼개진 거, 이런 거를 얘기하고, 홀은 완전한 거예요. 꽉 차 있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서 케이크도, 홀 케이크는 조각이 아닌 완전히 제대로 된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고, 프랙션은 조각 케이크라고, 조각 케이크는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13.52다 이러면 요거, 이 부분, 이 온전한 부분, 요것을 홀 넘버라고 그래요. 근데 0.52는 뭔가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를 프랙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랙션을 분수라고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자꾸 생겨요. 프랙션이 분수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감적으로는 쪼개진 거, 일부분, 1보다 작은 거, 이런 거를 하게 해요. 그래서 0.52가 이게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 100분의 이제 51을 얘기하는 것이고, 1보다 작은 어떤 크기를 얘기해서, 그래서 홀 넘버와 프랙션으로 이루어진 게 유리수나 이제 무리수, 실수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프랙션을 꼭 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전체수, 홀 넘버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번역 과정에서는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연수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전체수를 배웠어요.
전체 수는 자연수에다가 0을 포함해가지고 0과 그리고 이제 자연수를 얘기합니다. 홀 넘버에는 0이 들어간다는 거. 0.24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홀 넘버예요. 그 다음에 이게 프랙션이고. 그래서 0도 홀 넘버인데 0이 홀 넘버의 이유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 자체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수는 카운팅 넘버다. 셀 때 쓰는 거예요. 사물의 개수를 셀 때 쓰는 거라는 거죠. A 더하기 0은 이제 A죠. 그러니까 0은 더 하나 많아요. 그래서 3 더하기 0은 이제 3이 되죠.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0은 더해도 원래 있는 그 자신을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A 곱하기 0은 어떻게 돼요? 0을 아무리 반복해도 0이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0 이거는 0을 10번 반복해도 0이죠.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렇게 10번을 반복해도 0이죠. 그래서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또는 0 곱하기 10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10이라는 거는 한 번이에요. 10을 한 번. 그러니까 10인데 10이라는 걸 0번, 10이라는 걸 아예 뭔가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0을 곱해주면 모두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성질 중에 하나인데 A 곱하기 B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AB라고 합니다. 그러면 AB가 만약에 0이다 그런 얘기는 이것이 무엇을 함축합니까? 이 자체로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둘 다 0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1과 x-2가 0이다. 그러면 이것이 x값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여야 되죠. x가 2. 그쵸? x는 이제 2여야 된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져 가지고 이게 가로로 묶여서 곱해져서 0이 되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87쪽에 보면은 이 이제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익의 개념이 생겨요. 이익은 이제 수입하고 보통 이제 지출이라고 하는데 비용이라고 썼어요. 이거를 뺀 것이 이제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이게 수입이 된다라는 거죠. 수입이라는 건 번 돈이에요. 비용이라는 건 지출이라는 건 쓴 돈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쓴 거죠. 근데 300만 원 벌었는데 아르바이트생 비용으로 200만 원 들었어요. 이익으로 남은 것은 이제 100만 원이 이익이 남은 거죠.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것이 이익이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300만 원 벌었는데 아르바이트생 비용 주고 임대료 주고 뭐 재료비 주고 이랬더니 쓴 비용이 카드값에서 카드로 쓴 비용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했을 때 이익이라는 게 300만 원 벌어서 쓴 것은 500만 원이면 당연히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상태를 200만 원 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0만 원 손해. 그래서 이거 옛날에 중국에서는 손해본 장부상에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내가 200만 원 손해 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라는 거는 빨간색은 보통 경고, 눈에 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표시로 빨간색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적자.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이제 붉은 적자예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00에서 만약에 200을 빼면 이게 이제 100인데 근데 300에서 이 50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200 적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 얘기는 마이너스란 뜻은 보다 작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보다 작은.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죠. 5 마이너스 3 이러면 5보다 3 작은. 그러면 2가 되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3 이러면 0보다 0이 이제 생략된 거예요. 0보다 3 더 적은. 그래서 마이너스 3은 0보다 3 더 적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손해나 적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손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손해가 이제 200만 원 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게 동양에서는 적자.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해요. 네거티브 넘버. 그래서 부정적인 수라는 거 뉘앙스상 부정적인 수예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양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에서 8을 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사과 5개가 있는데 사과 8개를 어떻게 뺄 수 있느냐. 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손해라는 것도 다 이제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할 수 없다. 5에서 8을 뺄 수 없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하여튼 네거티브라고 했고 이거를
표현할 때 네거티브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는 마이너스 3 또는 네거티브 3, 네거티브 3인데 네거티브라는 거는 부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거티브 3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음의 3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 음의 이런 말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음이라는 거는 양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거는 그늘을 얘기하고 양은 햇볕, 태양을 얘기해요. 햇볕과 태양. 햇볕은 늘 긍정적이고 플러스라는 느낌이에요. 플러스는 뭔가를 더 이익이 더 생기고 더 많고 이런 뜻이고 이 기운이 음침하고 이게 부정적인 그래서 마이너스 보다 더 작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손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연수 체계에서는 사물의 개수만 헤아릴 때는 자연수 체계로 분명하지만 손해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보다 더 작은 수를 나타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5에서 어떻게 8을 뺄 수 있는가 사과 5개에서 8개를 뺄 수 있는가 이런 개념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수를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근데 5개가 있는데 8개를 빚졌다 이러면 3개 빚진 거죠. 사과도 3개 빚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상태 빚진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온도에서도 영하 3도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준인 0 물이 어는 것을 이제 모든 자연 만물의 어떤 상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3도 더 온도가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보다 더 작은 상태. 같은 것을 빼면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10을 빼면 이제 0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쌍소멸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A에서 이제 A를 빼면 0이 됩니다. 또는 A에서 마이너스 A를 이제 더해주면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이것도 0이 돼요. 마이너스 A를 더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공간에 지금 제가 이 플러스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상태예요. 플러스 2하고 2하고는 똑같아요. 이 플러스 2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0보다 2가 더 크다. 그거를 이제 자연수 상태에서는 그냥 2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플러스 2나 그냥 2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제가 합해 볼게요. 플러스라는 건 더하는 거예요. 밖에 있던 거를 한 공간에다 모으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2개 모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된다라는 거예요.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이제 더해주면 이것도 0이 되고 이거는 A에서 그냥 A를 빼면 0이 되고 그래서 1번식하고 2번식 중에서는 2번식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속으로 오면은 그냥 빼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마이너스를 해준다. 마이너스를 더해준다라는 건 그냥 빼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A 빼기 A는 0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그냥 A에서 똑같은 거를 빼면 이제 0이에요. 3에서 3을 빼면 0이고 9에서 9를 빼면 0이죠. A에서 A를 빼면 0이에요. A-A는 0이다. 이제 만약에 A가 3이라고 하면 그러면 A 대신에 3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3을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3은 이제 0이 되겠죠. 0이 똑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근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빼기 기호가 있고 A가 있잖아요.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를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 3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A에다가 얼마를 해야 0이 돼요? 플러스 3을 해야 0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3개가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는 이제 마이너스 3개고 플러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빼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를 이제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뺀다라는 거 이거 마이너스 1을 뺀다라는 행위는 플러스 1을 해주는 행위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100만원 빼줬다라는 건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없애버린 거니까 빚을 100만원 빼줬다.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100만원을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행위적으로는. 그래서 플러스 100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없앤다. 마이너스를 빼줬다. 이런 얘기는 플러스를 해준 거랑 똑같다. 그리고 이제 정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정이라는 건 정리정돈이 잘 된 깔끔한 보기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 나누기 2 하면 딱 2죠.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근데 4 나누기 3을 하면 1.3333 이게 뭐가 뒤에 딱 남아가지고 사실 이건 나머지거든요. 나머지 그쵸?
4 나누기 3은 1, 리메인더 1이에요. 그 1도 3으로 나누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나머지가 생긴 것 같은, 그래서 이 자연수 홀 넘버가 아니고 뭔가 뒤에 프랙션이 일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깔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수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수라고 한 거예요. 정수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2 이런 수들이 이제 정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로 뭔가 붙지 않았어요. 또는 홀 넘버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분의 4 이런 것들은 2가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제 딱 떨어지는 깔끔한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수라고 부릅니다. 정수는 인티저예요. 영어로는 인티저라는 거는 이게 영어 말도 이게 약간 순수하고 깨끗하고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수는 어찌 보면 소수점 뒤에 지저분하게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정수 이러면은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정수라고 했을 때, 인티저라고 영어로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근데 음의정수, 양의정수를 통틀어서 이제 정수라고 한다. 이러면 이게 정의가 옳지 않은 정의예요. 정수를 모르고 있는데 음의정수라는 건 당연히 더 모르죠. 예. 음의정수와 양의정수를 합쳐서 정수라고 하는데, 그럼 정수가 무엇이냐? 이러면 또 얘기를 안 해준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95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